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신세계백화점 입점 조건으로 인근 전통시장의 반발에 부딪혀 논란 끝에 착공된 김해시 여객터미널 공사가 지난 8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임시 사용 승인도 났지만 개장 계획은 소식이 없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김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로 신축된 김해시 여객터미널입니다. 신세계 이마트가 11,200제곱미터 규모로 지난 8월 말 완공한 뒤 김해시로부터 임시 사용 승인까지 받았지만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애초 개장하기로 한 예정일이 2달여 지났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여전히 15년 된 임시 가건물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춥고 덥고 더울 때는 너무 덥고 다른 터미널 그런 데 비해서는 완전 시골 완공은 다 해놓고 왜 사용하지 않는 건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원인은 시행사인 이마트와 운영사인 주식회사 김해여객터미널과의 갈등. 김해여객터미널은 20년 장기 운영권과 운영 적자 전체를 보전해 줄 것, 세금 계산서 처리를 독자적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측은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입니다. 그 앞에 두 개의 문제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법적으로 면허권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안 하려면 법을 바꿔야 되는. 이마트에 사업 면허권을 내준 김해시는 조정 권한이 없다며 강 건너 불보듯 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양보를 해라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양사업자도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그렇게 밀고 당기는 걸 하는 것 같은데. 시민의 편의를 위해 추진된 김해시 여객터미널 사업. 사업자와 운영사의 이익 다툼에 애꿎은 시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준입니다.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현장이 또 있습니다. 진주 혁신도시인데요. 주민수가 5천 명이 넘고 공공기관도 착공식에 들어가며 제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혁신도시로 가는 다리는 개통되지 않고 혁신도시안 도로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공사를 마친 김시민대교. 하지만 공사가 끝난 지 1년 6개월이 돼가도록 개통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700억 원짜리 다리가 주차장으로만 쓰이고 있는 겁니다. 혁신도시 내부 사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미 입주가 시작돼 5천 명이 넘게 살고 있지만 도로와 가로등 등 공공시설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신호등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설치만 돼 있고 작동은 하지 않습니다. 쌩쌩 다리는 차들 때문에 아이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공사 차량과 자재가 놓여 있고 교통 안내판이나 신호도 없어 사고 위험에 주민들도 불안합니다. 저쪽에서 차들이 많이 싱싱거리고 다녀서 애들이 신호등도 없고 위험하고 저녁에 보면 애들이 여기 무단횡단에서 또 많이 다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위험 많이 해요. 진주시가 김시민대교와 혁신도시 내 도로에 대해 관리권을 넘겨받지 않았기 때문.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같이 이제 싸다봐 욕을 얻어먹겠죠. 입주 1년이 넘게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진주시는 내년에야 관리권을 넘겨받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내년 3월 11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남 각 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합니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올해 신설된 위탁선거법에 따라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 단속 업무를 보조합니다. 하동 화개장터 화재로 피해를 본 상인을 돕기 위한 성금 기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동구는 전국의 하동 향후회를 중심으로 2천만 원의 성금이 답지 않은 등 지역 기업인과 초장인을 중심으로 화개장터 상인 돕기 성금 기탁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간부공무원과 공무원 노조 하동군지부도 피해 상인 성금 모금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하동경찰서는 군청에 주차된 승용차 창문을 부숴 현금을 훔치는 등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전직 공무원 50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30일 저녁 6시 40분쯤 군청에 주차된 승용차의 창문을 부수고 지갑을 훔쳐 달아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빈집이나 승용차에 침입해 금품 29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취업 규칙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정부의 정년 연장 지원금 수십억 원을 타낸 운수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현장 실사 없이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만 검토해 지원금을 준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택시회사는 지난해 근로자 정년을 3살 연장했다며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정년을 연장해 근무하는 근로자 한 사람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정부 지원금이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업체가 제출한 취업 규칙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사 취업 규칙의 정년이 2006년 58살에서 2009년 55살로 오히려 단축됐는데도 정년 규정을 뒤바꿔 제출한 겁니다. 이런 수법 등으로 지난 2012년부터 정년 연장 지원금을 부당하게 타낸 전국의 운수업체는 36곳, 지원금은 21억여 원에 달합니다. 기업 컨설팅 업체 2곳과 노무법인 2곳이 서류 조작 등을 도왔습니다. 종전부터 이제 고령자 정년이 변경 없이 계속 이제 유지되는 그런 업체들을 이제 택하다 보니까 이제 택시 업체가 정년 연장 지원금 지급 절차에도 허점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용센터는 정년 연장 지원금을 대부분 현장 실사 없이 기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해 지급해왔습니다. 검찰은 지원금을 부당하게 타낸 알선 브로커 7명을 구속 기소하고 운수업체 대표 등 36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지원금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하루 만에 기온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갑자기 찾아온 추위에 적응하기 더 힘드실 것 같은데요.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8도에서 최고 11도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양산과 창원 등 11개 시군에서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경남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옷깃을 파고드는 칼바람 탓에 체감온도가 영하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목만 따뜻하게 해줘도 몸 전체를 데우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스카프나 목도리를 착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은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오늘 낮 동안에 옅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동쪽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낮 최고 기온은 밀양 4도, 통영 5도가 예상되고요. 여기에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다음은 서부 지역입니다. 거창과 합천 등 서부 내륙에서 구름이 많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진주 3도, 사천 4도 등으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다가 오후부터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서부 내륙에서는 눈이 날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도 눈날림이 예상됩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추위가 이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기상경보였습니다. 다음은 경남 지역 경제계의 다양한 소식 알아보는 경제네트워크입니다. 현대로템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성남 여주선과 동해 남부선에 투입될 1,544억 원 규모의 전동차 22편성을 수주했습니다. 한국GM의 지난달까지 자동차 내수 판매량이 13만 6,272대를 기록해 2002년 이후 역대 최고 내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경남 새농민회가 산청 성심원을 방문해 회원들이 모은 200만 원 상당의 쌀을 전달했습니다. 경남은행이 2014 창조경제 박람회 기술금융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금융투자협회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시설 재배 작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하루 최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경우 파프리카, 토마토는 생육장애와 품질 저하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설하우스 안팎의 기온차가 내부 습도가 높아지게 돼 오이, 딸기, 화이류 등엔 각종 곰팡이병과 흰가루병, 녹균병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보온과 환기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전국 처음으로 시군교육지원청에 대한 별도 기관 평가를 폐지합니다. 경남교육청은 시군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평가를 내년부터 성과관리평가로 통합관리하고 교육지원청 소속 공공도서관 평가를 폐지하는 등 현장 지원형 평가 체계를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그동안 이들 기관에 대한 평가가 성과관리 평가와 중앙부처 평가가 중복돼 업무 가중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의 특성화고 학생들이 올해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7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도내 특성화고 학생 4명이 안전행정부 지역인재 9급 견습 직원 선발 시험에 최종 합격했고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도 3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